아, 잠들기 전에 듣기 좋은 음악이나 잔잔한 책을 들으시나요? 저는 단골로 정해져 있는 노래나 어떤 책이나 아니면 라디오처럼 듣는 내용이나 항상 매번 바뀌었었어요. 이유가 있다면 잠이라는 게 컨디션에 따라서 원하는 게 다른가 봐요. 이번에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그 은행 옆에 소파에 앉잖아요. 그러면 잡지라고 해야 되나? 매거진이 있어요. 근데 에세이나 아니면 여기저기 사소한 꿀팁, 발길 닿는 길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녹음을 해볼까 합니다. 제 목소리에 잠이 묻어있다고 믿고 싶어요. 그게 제 재능이란 목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잠을 잤으면 합니다. 인생의 재미는 낯선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재미를 느낀다고 한다. 그래서 삶을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은 늘 새로운 도전을 하고 낯선 도시로 여행을 떠나고 낯선 사람들을 만난다. 업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익숙한 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도 더 빠르게 해본다거나 다르게 해봄으로써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사소하지만 낯선 시도를 통해 재미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익숙하지 않는 것, 새로운 시도 되게 시간이 빨리 가게 되는 이유와 그리고 해결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하루를 보내다 보면 더 빠르게 간다는 느낌보다 새롭다는 느낌과 익숙하지 않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재미를 먹고 자란다. 한국인은 왜 인생이 노잼일까? 부처에 오락과 재미거리가 넘쳐나는데 한국인들은 인생이 노잼이라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재미는 고사하고 대한민국 전체에 우울과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듯합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은 그저 문자로
억제된 권리일 뿐입니다. 헬조선이니 이생망이니 존버니 노답이니 엠포세대니 자조적이고 비관적인 언어가 넘쳐납니다. 성별과 연령, 세대에 구별이 없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지만 아픈 중년, 아픈 노년도 못지 않습니다. 초경쟁 사회에서 하루하루 살아남는 게 다행인 판국에 사는 게 재미있냐고 묻는 건 비아냥이거나 배부른 소리로 들리기 십상입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대국에 세계를 휩쓰는 문화 강국인데 우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행복은 재미를 먹고 자란다. 한국인들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나이를 먹을수록 재미있는 것도 줄어들고 웃을 일도 적어진다. 재미학 전문가 김선진 교수는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재미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선진 경성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학부 교수로 재미학 개론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 재미의 본질이 있으며 2018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한국인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앞에 내용이랑 연결되나 봐요. 다른 익숙하지 않는 것에 흥미를 느끼잖아요? 새로우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재미가 줄어들어서 행복이 있을 틈이 없다고 말하시는 것 같아요. 재미와 행복에 대한 관심의 차이. 저는 한국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찾다가 우연한 기회에 매우 흥미로운 데이터를 하나 찾았습니다. 구글이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구글 트렌드라는 빅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하는 키워드는 사람들의 관심사항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입니다. 빅데이터의 위력은 이미 구글이 독감 예측, 미 대통령 선거 결과 예측에서 증명한 바와 같이 전문가들도 인정할 정도로 신뢰가 높습니다. 행복도가 높은 나라들과 우리를 비교하다가 문득 재미가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검색한 구글 트렌드의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재미와 행복은 상호 역전적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행복과 재미는 같은 긍정 정서이면서도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행복 관심도가 높으면 재미 관심도는 낮고 재미 관심도가 높으면 행복 관심도가 낮다는 뜻입니다. 행복도에 있어서 우리와의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서구인들의 관심이 어떨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최근 5년간 서구인과 한국인이 재미와 행복에 대해 보여준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구인들이 행복과 재미에 대해 보여준 관심도는 우리와 극단적으로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에 대해서는 기간 내내 상대 비중 100에 가까운 관심도를 보이는 반면 행복에 대해서는 겨우 20언저리에 머무르고 있어 신기할 정도로 재미에 비해 관심도가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거의 5배의 차이로 행복보다 재미에 대한 관심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에 반해 재미와 행복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도는 서구인과는 상극이다 싶을 정도로 관심도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기하게도 재미와 행복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도는 서구인의 그것과 정확히 역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종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인간이면서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나 싶습니다. 이는 역시 문화적 차이, 정치, 사회적 차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한국인의 경우 같은 기간에 행복에 대한 관심도는 70에서 100 사이를 움직이고 있는데 반해 재미에 대한 관심도는 20언저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구인과 정확히 역전된 형태로 거의 5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이 그래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해보고 그 이유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데이터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행복도 조사 결과입니다. 매년 UN 산하기관에서 발표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서구인들은 대체적으로 행복도가 다른 언어권 사람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위의 행복과 재미에 관한 관심도, 데이터와 행복도, 조사 결과를 함께 겹쳐보며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선 행복도가 높은 서구인들은 평소 행복보다 재미에 관심이 높습니다. 행복도가 낮은 한국인들은 평소 재미보다 행복에 더 관심이 높습니다. 이 둘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논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첫째, 서구인들이 대체로 행복도가 높은 이유는 역설적으로 평소 행복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이다. 평소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행복을 찾을 이유가 없어서다. 둘째, 한국인이 행복도가 낮은 데에 비해 행복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건 평소 행복하지 않다는 걸 추정하게 한다. 그토록 행복을 갈망하는 이유는 현실이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다. 셋째, 행복은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역설적으로 행복에 무관심할 때 더 획득하기 쉽다. 넷째, 서구인의 행복도가 높은 이유는 평소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이고 한국인의 행복도가 낮은 이유는 평소 재미와 거리가 먼 삶을 살기 때문이다.
음, 행복은 목적이 아닌 여정. 한국인이 행복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쫓는 대신 일상의 재미를 찾고 실천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목표를 성취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자신의 삶을 충분히 누리지 않고 산 게 원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 뿐더러 원하는 목표도 이루지 못합니다. 삶에 대한 석구임과 우리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기였습니다. 석구인들은 보통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뭘 좋아합니까? 당신의 취미는 뭡니까? 당신이 선호하는 건 뭡니까? 서구인들은 대개 상대방의 선호와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에 반해 한국인들은 보통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몇 살입니까?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선호나 취향과는 하등 관계없는 개인적인 지위나 신분과 같은 것들에 질문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서구인들은 평소 무엇을 하며 즐거울지에 관심이 많은 반면 한국인들은 사회적 지위나 신분, 소유와 같은 것에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행복이 즐거움과 같은 정서적 가치보다 외적이고 물질적인 가치에 쏠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행복은 인생의 과정 속에서 얻어야 할 정서적 경험이라고 보기보다 달성하고 성취해야 할 목표와 같은 것으로 인식합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채워가는 방법이 바로 재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을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즐거운 경험으로 채울 수만 있다면 죽는 날까지 일생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행복과 괴로움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그 한 끝이 바로 재미입니다. 괴로움을 행복으로 바꾸고 싶다면 지금 여기서 삶의 재미를 더하면 됩니다. 진짜 행복의 그 자와 괴로움의 음자인가요? 한자를 옆에 가로치고 써져 있는데 정말 한 끗 차이네요. 정말 가로 선 한 끗 차이로 글씨가 행복과 괴로움으로 나뉜다는 참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연하지 않게 은행에서 만난 종이책은 제가 돈으로 산 건 아니지만 오랜만에 종이책에 넘기는 소리, 잡았을 때 부피감, 그리고 손끝
겉에 느껴지는 까끌까끌한 종이 질감. 굉장히 이게 낯선 것이 되었다는 게 오히려 말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발전하는 것, 그리고 과학이 발전해서, 그리고 이렇게 제가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게 된 환경, 모든 것에는 혼자서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미는 같이 할 때 생기는 앞을 나아갈 때 옆 친구와 손을 잡고 뛰어가는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지금까지 에세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즐거운 밤 되세요.